오늘 짱 랭킹 5와 함께 하실 시간입니다. 오늘은 어떠한 키워드에 주목하면서 전략을 깊이 있게 채워야 될까요? 두 분과 함께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즈스탁 이지은 대표 나와주셨고요. 오늘은 박창윤 GL 리서치 대표도 함께 해주실 겁니다. 두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시장이 본격적인 르네상스 시대에 돌입을 한 걸까요? 자, 오늘 전반적으로 이슈 안고 움직이는 쪽 많습니다. 하나씩 뜯어보도록 하죠. 자, 첫 번째로 오늘 장 초반부터 새롭게 달군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와 함께 로봇 이야기를 먼저 담아볼 건데요. K 배터리를 중국 휴머노이드 업체들이 찾고 있다. 이 부분에 주목해서 오늘 LG 에너지 솔루션의 움직임에 주목하시는 분들 많으셨습니다. 을 겁니다. 배터리사의 돌파구 로봇에 있을까요? LG 에너지 솔루션 필두로 해서 이야기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위기 전환이 될 수 있을지 에즈스탁 이지은 대표님과 먼저 이야기해 볼게요. 오늘 전반적으로 분위기가 워낙 좋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일단 중국 업체가 손을 내밀었다. 이 부분의 무게감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죠. 단독 보도를 보면은 납품 협의를 LG 에너지 솔루션과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실적에 대한 턴, 그 이상의 3원기에 대한 모멘텀 가질 수 있을까요? 반납이 상승폭이 되게 됐지만 여전히 강합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필두로 해서 이 이슈 대표님은 어떻게 해석하고 계신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사실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이런 쪽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가장 많이 생각하는 건 이제 중국과의 그런 경쟁 구도를 많이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그 중국이 우리나라 배터리 쪽에 손을 뻗었다라는 부분 일단 투심적인 역할로도 상당히 좀 도움을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소식의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 전에 이제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이제는 배터리 관련된 종목군들이 좀 연동돼서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EV 쪽, 전기차 쪽 깨짐에 대한 부분들은 이미 노출된 재료이고 그 부분에 임해서는 이미 인지를 하고 있었던 부분인데 이제는 시장에 유동성이 풍부한 가운데 이미 좀 어려운 사업부는 시간이 좀 지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기다리는 구간 동안 신성장 동력인 휴머노이드 로봇 배터리 거기에 ESS까지 얹혀졌을 때는 우리가 충분히 돌파구적인 측면으로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ESS 쪽은 우리가 먼 시장이라 보기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이제 수주를 받기 시작을 했고 또 중국 쪽에 지금 점유율이 71% 정도 된다고는 하지만 우리나라의 점유율을 늘려가는 과정 속에서 중국과 미국의 관계 속에 우리나라가 수혜적인 부분들은 충분히 빠른 속도 측면에서의 공급망 변화 속에서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미래 성장 동력까지 있고 또 중국과의 이런 경쟁 구도 속에서 중국이 우리나라를 선택했다라는 부분은 상당히 좀 긍정적인 소식으로 볼 수가 있고 앞으로 아직 시간은 남아 있다라고 하더라도 가장 문제가 됐던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긍정적인 이슈들은 투자자들의 심리 개선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2차 전지 관련돼서는 굉장히 좀 이제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좀 발생을 하지 않았나라는 건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3원계에 대해서도 긍정적인 시각 대표님 가져도 될까요? ESS 그동안은 이야기를 많이 했고요. ESS 한다면 사실은 LFP였잖아요. 3원계의 무게감으로 갈 수 있는 룹 실질적인 매출이 읽힐 수 있는 시점은 대표님은 어느 시점으로 보세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기는 해요. 네, 아무래도 지금은 ESS, LFP 쪽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 숫자로 증명할 수 있는 쪽은 그렇지만 로봇에 대한 이제 양산 속도와 그리고 이제 앞으로 양산이 되기 시작을 하면 무서운 속도로 로봇은 늘어날 거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의 매출 물론 로봇 안에서 배터리가 차지하는 그 원가 비중은 한 5%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의견이 좀 분분한 것 같긴 합니다. 다만 이제 로봇이 보급되는 속도라든지 이런 확산 속도에 대해서는 한번 시작을 하면 엄청나게 빠르게 진행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미래 먹거리적인 측면에서는 그래도 괜찮게 볼 수 있는 쪽이 아닐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2차 전지가 로봇을 안고 많이 변화된 모습을 보이고 있죠. 박창윤 대표님과도 관련된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새롭게 중국이 손을 내밀었다. 3원계 이야기를 먼저 해봤는데요. 대표님 어떻습니까? 결국은 가야 되는 게임 체인저는 전고체이기 때문에 이쪽을 바라봐야 됩니까? 아니면 오늘 당장 나온 이슈의 집중도를 높이는 게 맞을까요? 게임 전반적으로 이 배터리의 심장으로 본다면 어딜 포커스 맞추고 계실까요?
현 시점에서는 everything is 로봇이기 때문에 오늘 같은 경우에는 로봇 쪽, 그러니까 중국과의 공급 협의와 공동 개발을 통한 향후의 납품에 대한 가능성 쪽에 시장에서 좀 무게를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나 LG 에너지 솔루션이 테슬라를 넘어서 중국과의 이런 공급 협의 이런 부분과 공동 개발까지도 나설 수 있다는 이런 기대감으로 인해서 같이 올라오는 부분 자체는 시장에서 좀 투심을 자극하는 긍정적인 포인트로서 바라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이러한 부분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 가능성 자체는 지금 너무 과도하게 반영이 되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EV의 캐즘을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ESS 쪽에서 일부 극복하는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연초부터는 피지컬 AI를 통한 휴머노이드 로봇용 배터리 쪽으로 들어가는 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중국이 잘하고 있는 쪽은 LFP, 인산철 계통의 안정성을 갖춘 배터리인데 고용량, 고출력이 필요한 이런 로봇 쪽에서는 실질적으로 LFP 배터리가 1시간도 가지 않기 때문에 NCM 쪽, NCA 쪽에 강한 강점을 가지고 있는 우리 삼원계 배터리의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SK온 쪽에 손을 내밀겠다 하는 부분이 인데 말 그대로 공급 협의에 대한 부분이고 아직까지 이런 안정성 측면에서 넘어야 될 숙제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ESS나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말씀하신 전고체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삼성 SDI가 양산 스케줄 자체가 가장 빠른데 양산한 시점 자체를 보시면요 2028년 정도예요. 그것도 이제 초기 물량이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실생활 속에 체감할 수 있는 대량 양산 시점이 2030년이 넘어갑니다. 그러한 부분을 생각을 하면 전고체 배터리가 지금 가야 될 산 자체는 상당히 많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삼성 SDI 올해 실적 추정치를 보시면요 마이너스 2,860억이에요. 즉 올해도 적자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2차 전지가 전반적으로 다 시장을 주도하면서 끌어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저는 퀘스천 마크가 항상 달릴 수밖에 없다는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 시점에서 만약에 사게 된다면 2차 전지는 현 시점에서 수급상의 논리로 움직이는 부분이다. 빈지부 논리, 그동안에 오랜 기간 캐즘으로 인해서 적자로 인해서 신음해 왔었던 부분에서 개인들, 기관 투자자분들은 계속해서 손절성과 그 다음에 공매도 이런 부분에 압박이 시달렸던 부분에서 최근에는 ETF 자금으로 인해서 시가총액 상단에 있는 종목들 다 같이 들어올리는 수급상의 논리로서 빈집 찬지부 논리가 형성이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그렇게 본다면 시가총액 최상단에 있는 2차전지 이런 쪽을 공략하는 게 차라리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는 적자이지만 엔솔 같은 경우는 그나마 흑자이기 때문에 대형 집단에서는 코스피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그리고 코스닥에서 놓고 보면 심플해요. 결국은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왜? 코스닥 시총 50위 안에 2차전지 딱 두 종목이 있어요. 에코프로 형제들. 그렇기 때문에 차라리 이러한 종목으로만 집중하는 게 낫지 2차전지 전반으로 로봇으로 확산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저는 제 마음속의 의문은 해소가 되지 않고 있다라고 좀 개인적인 코멘트까지 같이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수급 빈집이 가능성이 높고 추세 전환까지는 물음표라고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박정윤 대표님, 그러면 에코프로 그룹 쪽 콕 집어서 한 번 더 질문을 드릴게요. 워낙 코스닥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 리튬 가격과 연동해서 그리고 수급의 힘으로 본다면 훨씬 더 에너지가 응축해서 올라갈 룸이 많지 않을까라고 5일짜리 생각하실 것 같아요. 에너지만 본다면 에코프로 지금 더 기대할 수 있는 자리라고 보실까요? 사실 앞서 수급상의 논리로서 이제 시가총액 상위, 그러니까 5위권 안에서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체크를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말씀하셨던 메탈 가격 상승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작년 10월 1일까지만 하더라도 키로당 리튬 가격, 탄산 리튬 가격이 한 71 위안대에서 움직였었던 부분이 제가 지난주에 체크했었을 때가 대략 한 130원대 위안에서 움직였었기 때문에 80% 이상 상승하는 모습 자체가 나타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메탈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익단, 성장 이런 부분을 보기 위해서는 P만, 가격만 보는 게 아니라 Q와 C까지도 같이 봐야죠. 그 가격이 올라가는 것 자체를 판가로 전이시킬 수 있을까?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삼성 SDI 셀업체가 적자나고 있는 상황에서 그에 공급하는 공급사 입장에서 가격을 판가로 전이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일단 의문부호가 달리는 부분이고, 그래요. P는 올린다고 치더라도 Q는요. LNF 같은 경우에 양극재 출하량이 작년 4분기에 80% 감소했다고 하죠. 그러면 Q가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고, C는요. 코스트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캐파 확장하면서 엄청나게 늘려놨더니 전기차 캐즘으로 인해서 양산 취소 계속 들어가고 있었잖아요. 작년 말에 LNF가 테슬라형으로 3조 9천억짜리 공급 계약 파기하면서 그때 그동안에 3년 동안 얼마 납품했는지 봤더니 900만 원 납품했잖아요. 그런 것들 생각을 해보면 실질적으로 캐파는 이렇게 늘려놨고 사람도 뽑아놓고 교육해놓고 했더니
들어가는 것 자체는 부족하더라. 그러면 P는 긍정적이지만 Q와 C가 부정적인 측면에서 전체적인 이익단 자체는 감소할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보면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는 지금 현 시점에서 수급상 논리로서 접근을 하는 부분이고 ETF 자금과 코스닥 활성화로 지금 좀 지켜보는 게 낫지. 2차 전지가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인해서 차기 주도 섹터입니다. 이제 2차 전지는 더 이상 전기차로 얘기하지 마시고 휴머노이드 로봇으로만 얘기해 주십시오. 이렇게 보기에는 차라리 그거 볼 바에는 저는 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보는 것 자체가 현실성이 있고 좀 더 확실하게 돈을 버는 쪽에서 승률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우선순위에서는 약간은 밀린다라고 말씀을 드려볼게요. 다른 펀더멘털 요인을 지금은 이야기하기보다는 수급상의 논리로 보는 게 맞다라는 점을 강조를 해주신 겁니다. 그러면 로봇으로 살짝 틀어서 조금 더 여기서는 모멘텀이 있을지 이지은 대표님의 의견도 얻어보도록 하죠. 앞서 로봇발 모멘텀을 가지고 움직인 배터리 쪽을 볼 타이밍이라는 힌트도 주셨거든요. 로봇 관련 주만 놓고 봤을 때는 어떻습니까? 아즈네스텍이 무중 효과이기 때문에 제외하고 본다고 하더라도 두 자릿대 강세 보이면서 연속성 기관의 수급 들어오는 종목들 오늘도 꽤 많이 보이거든요. SPG도 두 자릿대 20% 이상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고요. 이게 배터리가 가니까 또 한 번 가는 수급의 영향인지 아니면 로봇 자체의 성장성에 대한 수급이 강하게 오늘도 몰린다라는 관점으로 보시는 건지 궁금합니다. 일단 어저께 나온 이슈를 보면 어떤 뉴스를 제가 봤는데 일단 지금 중국 쪽 기업도 우리나라 로봇 부품사들에게 손을 좀 뻗는다라는 이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부품 관련돼서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중국 쪽이 상당히 좀 경쟁국이었는데 이런 우호적인 이슈가 나온 부분과 그리고 엔비디아가 한국 로봇의 스타트업인 위 로보틱스에 200억 원 투자 추진한다라는 소식도 또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로봇주들 하면 이제 기술력에 대해서도 시장에서는 워낙 실적이 안 나오다 보니까 기술이 많이 부진하다라는 부분이라든지 그리고 아직은 멀었다라는 좀 이미지들이 많이 있었는데 엔비디아의 투자 유치 소식이라던가 그리고 자동차 관련된 종목군들이 로봇 산업에 뛰어들면서 일단 대규모 양산 능력을 이미 갖고 있는 기업들이 공정에 대한 변화만 조금만 줘도 로봇 쪽으로 또 사업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시장에서 로봇주들을 바라보는 시선 자체가 좀 많이 변화가 하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들어서 물론 실적 시즌이 있는 만큼 또 실적이라는 고비를 어느 정도 넘겨야 되는 부분들도 있긴 하겠지만 지난번에 클로봇과 로보티즈가 소폭이지만 영업 흑자를 좀 이뤄내는 그런 모습들을 나타내줬고 이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기업들이 좀 영업 이익이라든지 실적적으로 모멘텀을 조금 더 보여준다라고 한다면 로봇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견고한 투자자들의 심리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뭐 미국도 마찬가지고 지금 공급망 재편 속에서 로봇 산업도 마찬가지로 우리나라를 채택할 수 있다라는 흐름이 뭐 2차 전지와 마찬가지로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짧게 볼 수 있는 테마성 종목들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안에서도 순환매는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만 너무 가파른 시세가 단기적으로 나온 만큼 계속해서 변동성이 유발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 추격 매수보다는 오히려 로봇주는 이제 앞으로 계속 갈 것이다라는 전제 하에 정말 대기업의 연결고리를 갖고 있거나 협업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한 종목들이 조정이 나왔을 때 우리가 매수 타이밍으로 잡아보는 전략이 좀 더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실적 시즌 로봇 쪽에서 어느 정도 긍정적인 성적표가 나오는지 봐야 될 것 같고요. 2차 전지도 좀 마찬가지겠죠. 엔솔 같은 경우는 내일 10시에 컨퍼런스 콜 예정이 되어 있다라는 부분도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연결고리 또 가지게 될 것 같아요. 현대차 그룹 필두로 해서 다음 키워드 저희가 자동차 볼 거거든요. 관세 폭풍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개선될 수 있을지 좀 볼 겁니다. 관세 폭탄 어제 있었죠. 그런 가운데 물러선 트럼프입니다. 한국과 협의점을 찾아갈 것이라는 다소 누그러진 제스처를 오늘은 전달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도 우호적으로 조금 완화됐다라고 볼 수 있을지 이 틀 먼저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찬훈 대표님, 어제 오후에도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경고성 25% 관세 이야기에 좀 담담한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한층 완화적으로 나왔잖아요. 이 관세에 대해서는 일시적이고 어느 정도 전반적인 섹터가 무덤덤해졌다라는 전제를 해도 되는 걸지 먼저 질문 드려볼게요. 우리가 경험상 그리고 시장에서 그동안에 오랜 기간 동안 그러니까 작년 4월 달에 우리가 관세에 대한 얘기가 처음 나왔을 때부터 시장에서는 인지를 하고 있는 거죠. 타코는 먹는 거라는 거.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타코로 인해서 관세로 인해서 시장이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났을 때 97.5조에 달하는 대기 매수성 자금이 지금 강하게 들어오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어제 현대차를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났었고, 처음에 이제 시가가 대략 한 4% 가까운 하락 출발해서 실질적으로 약보합권으로 끝나는 모습을 보았었을 때 오히려 타코로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는 모습이 나오면 그대로 사는 모습이 그대로 포착이 되었었고요. 오늘은 현대차 추가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다시 한번 트럼프가 하루도 안 되어가지고 말을 바꾸는 모습, 이런 것들이 지금 다시 한번 확인이 되었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오히려 관세로 인한 흔들림이 싸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주는구나라는 것 자체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한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현대차도 이제 내일 실적 발표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내일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까지 우리가 에이스 세장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었던 반도체와 자동차, 즉 로봇 쪽에 있는 주요 기업들의 실적 발표, 이런 부분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 결국 컨커를 통해서 현대차가 어떤 내용이 나올지 그런 부분이 관건이 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는 사실 현대차의 실적에 대한 관심보다는 보스턴 다이내믹스 상장에 대한 부분과 밸류업, 이런 부분에 관심이 좀 더 많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주가치 제고에 대한 부분에 대한 시장의 간지러움을 좀 해소를 해 주어야 되겠죠. 시장에서 눈높이는 결국 이거예요. 현대차의 실적 같은 경우에는 2024년도에 14조 원대 기록을 했고 작년에 12조 원대로 한번 꺾이는 모습이 톤다운 되는 모습이 나오다가 올해 다시 한번 14조 원대로 올라오기 때문에 비정상과 정상화 과정 속에서 실적은 회복하는 모습이지 여기서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모습 자체는 아닙니다. 사실 최근에 현대차가 밸류에이션이 PBR 1.1배, PER 11배가 넘어가는 모습이 나타났었던 것은 말 그대로 보스턴 다이내믹스에 대한 기대감이었었잖아요. 2021년도에 대략 한 80%의 지분 소프트뱅크로부터 인수를 해올 때 대략 한 1조 원 정도 자금이 들었고 나머지 5% 정도 추가적으로 끌어모으면서 85% 정도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지금 평가받고 있고 올해 상장 예정 얘기하면서 얘기 나오고 있는 가치가 1조 원 좀 넘게 투자해가지고 최소 30조 원에서 56조 원까지 얘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실제 이에 따른 밸류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서 번 돈을 어떤 식으로 활용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향후 아틀라스가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스마트 팩토리 쪽이나 이런 쪽으로 확장이 되어가는 과정 속에서 어떤 식으로 밸류업 할 수 있을지, 그에 따른 시장에서는 이런 내러티브를 바라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게 내일 컨커런스에 나올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장에서 이런 부분을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현대차가 기대감을 일정 부분 반영해서 기아 대비 상대적으로 좋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실적으로 자연스럽게 관세에서 공을 좀 넘겨주셨어요. 내일 현대차 실적에서 로봇발 모멘텀이 어떻게 발현이 되는지 시장 반응 저희도 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로 일단 앞당겨 와볼까요? 오늘만 놓고 본다면 기아를 좀 봐야 될 것 같죠. 오전에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오후에는 우리가 기아를 기다리고 있는 시점인데요. 이 포인트 이재은 대표님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항상 현대차 그룹의 실적 한다면 현대차가 먼저, 그리고 뭐 기아, 현대모비스 이렇게 이어갔던 것 같은데 이번 분기는 좀 다릅니다. 오전에 현대모비스 소화를 한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은 저희가 기아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헤드라인 넘버만 본다면 현대모비스는 좋았는데 실망감이 지금은 나타나고 있어요. 비슷한 패턴으로 오후에 기아를 봐야 될지, 지금 현대모비스의 흐름, 그리고 기다리고 있는 시점에서의 기아에 대한 수치에 대한 전망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현대모비스는 내일 현대차 실적 발표에서 이제 보스턴 다이내믹스라던가 그리고 로봇 관련돼서 뭐 IPO도 그렇지만 로봇 관련된 좀 더 로드맵을 명확하고 좀 더 선명하게 이야기가 나온다라고 한다면 오늘은 살짝 생각보다는 주가가 약한데라는 생각이 드시겠지만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형적인 좀 눈치 보기 이런 부분들도 있고, 또 오늘 반도체가 워낙 강합니다. 반도체 쪽 뭐 2차 전지도 강하니까 이런 쪽으로의 수급이 요즘에는 좀 분산이 되다 보니까 현대차에 대한 실적 기대감과 어떤 이야기가 나올지 기대감적인 측면들은 분명히 있긴 하지만 일단 확인을 좀 해보자라는 그런 부분들이 이미 다른 선택지도 시장에서 워낙 많기 때문에 그런 측면들이 좀 더 강하게 작용이 되지 않았나라고 보고 있고요. 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번에 4분기 실적은 노출된 대로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좀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관세 리스크가 이번에 거의 좀 잘 일단락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숫자는 이미 노출된 부분이고,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숫자로서는 크게 흔들림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이번에 기아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도 유럽 판매 쪽은 약간은 감소한 부분들이 있기도 했지만 이제 신형 또 셀토스인가요? 이제 나와요, 차가. 근데 2천만 원대 정도 해서 굉장히 좀 저렴한 차가 또 나오기 때문에 관련돼서 시장에서는 판매에 대한
대한 좀 기대감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보스턴 다이내믹스 쪽으로도 간접 지분을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기아 실적 발표에서 뭐 드라마틱한 주가 흐름이 나오진 않는다고 하더라도 내일 현대차가 어떤 실적과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는 대로 뭐 IPO라던가 주중 환원책에 대한 부분들, 자율주행과 로봇 관련된 청사진에 좀 더 명확한 부분들이 나온다라고 한다면 그룹주들 전반적으로 좀 움직여줄 수 있는 가능성을 염두에 줘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일까지 그룹주의 흐름 저희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후에 기아의 컨콜은 2시 10분부터 시작될 예정이라는 점도 일정 참고를 해보시고요. 실적하니까 가장 내일의 이벤트 현대차와 함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궁금하실 겁니다. 세 번째 키워드로는 저희 반도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정말 내일가 D-데이입니다. 하루 전에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의 흐름을 보시면 증권사의 컨센 긍정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 그리고 오늘 장중에 16만 원 선 위에,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85만 원까지 찍기도 했습니다. 주목할 만한 포인트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박치 대표님과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장윤 대표님, 내일 실적을 삼성전자 하이닉스 발표를 하는데 포인트를 뭘로 봐야 돼요? HM 관련된 이야기, 증설 이야기, 가장 주가의 트리거가 될 수 있는 포인트, 지금 구간에서는 뭘로 저희 일단 준비를 해보면 될까요? 시장에서 SK 하이닉스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이번 주에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SK 하이닉스 많이 올라간 종목 팔고 코스닥으로 가려고 했더니 CT에서 리포트 140만 원짜리 리포트 나오면서 추가적으로 뽑아 올렸죠. 숫자로 보면 진짜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500조가 넘어가는 기업이 올해 ROE가 지금 얼마인가요? 67.4%. 그러니까 자기 자본의 67%, 3분의 2를 올해 한 해 동안에 벌어들일 수 있다는 부분과 현 시점에서 PER, 지금 이익 단위 영업이익이 150조까지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PER이 지금 5배 언더까지 내려왔다는 거. 이건 진짜 말이 안 되는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시장은 눈높이를 어느 정도 채워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장에서 지금 SK 하이닉스 시장 추정치, 아직까지 가이드 추정치 같은 경우는 대략 한 16조 원대에 머물러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최근에 나와 있는 리포트 보면 거의 19조에서 20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면서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20조 기록을 했기 때문에 왕좌 다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인지, 그리고 이미 지나간 실적은 실적이고 올해 1분기 실적 가이던스가 삼성전자가 대략 24조에서 25조 찍고 있는데 SK 하이닉스도 지금 24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서로 간의 왕좌 다툼이 어떤 식으로 나타나게 될지가 일단 1차적인 관전 포인트이고요. 그리고 2번, 결국 HBM4죠. 올 하반기부터 공급이 되는 HBM4 쪽에서 점유율을 얼마만큼 끌고 갈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HBM4 쪽에서 3E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를 꽉 잡고 있으면서 대략 한 75% 이상 점유율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장의 눈높이 추정치는 그래도 50%까지는 좀 낮아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오늘 언론 보도를 통해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엔비디아에 우리가 3분의 2 이상 공급을 할 거야. 그러면서 HBM4에서도 우리가 최소한 점유율 자체는 높게 유지를 할 거야. 물론 최근에 엔비디아 대비해서 최근에 뭐 구글이라든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까지 신규 AI 칩 뭐 이런 쪽을 공개를 하면서 HBM 같은 경우가 삼성 쪽에서 약진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점유율은 일정 부분 잃어갈 수 있지만 점유율 자체를 얼마만큼 가져가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양산이 올 하반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의 시점, 이런 것들을 구체화시킬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앞에서 말씀해 주시던 캐파, 용인 클러스터 캐파, 이런 부분이 내년부터 28년 뭐 본격적인 이제 가동 이런 얘기 하고 있으니까 현재 진척도라든지 이런 부분을 인해서 IT 소부장 쪽의 캐펙스 투자 자체가 올해 얼마만큼 빠르게 진행을 하면서 최선단 공장이라고 할 수 있는 원C까지 어느 식으로 나타나면서 MPP-X를 채워나갈 수 있을지, 이 부분이 관전 세 번째 포인트고, 마지막은 이제 관세에 대한 부분이죠. 이쪽 같은 경우는 이번에 다시 한번 차량 관세 얘기 나오면서 그 다음 차량 반도체야 얘기하고 있는데 결국 SK 하이닉스나 애리조나 펩 쪽에 열심히 패키징 투자하고 있잖아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진전을 하면서 관계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것인지 각각의 이제 관전 포인트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씩 체크 포인트 체크해 가면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가지나 되네요. 상당히 많습니다. 내일 어떻게 시장 반응 나오는지도 봐야 될 것 같아요. 외국계에서는 SK 하이닉스 140 그리고 150만 원까지 국내에 나왔는데 살짝만요 대표님은 이거는 오버슈팅 150, 140은 너무하다라고 일단은 지금은 보시는 걸까요? 150, 140이 오버일까요? 근데 최근에 사실 한 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SK 하이닉스 올해 실적 추정치는 대략 한 70조, 80조, 많아야 90조 정도였는데 지금 150조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실적 추정치 눈높이 자체가 지금 주가는 많이 올랐지만 그거보다 더 빨라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140만 원이 갈지 150만 원이 갈지 누구도 알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앞자리 자체가 동그라미
동그라미 하나는 아니죠. 앞자리 넘버 수가 단위수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즉 최소한 100만 원 정도는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지금 PBR이 지금 30만 원 정도 지금 추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대략 한 3.5배 때리게 되면 얼마죠? 대략 한 115만 원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100만 원은 지금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두 자리에서 세 자리 때까지는 네. 일단 공유를 해주셨습니다. 자, 캐펙스 투자도 관전 포인트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죠. 그러면은 소부장단에서의 전략은 오늘 오후에 어떻게 자리 잡는 게 좋을까요? 오늘 기판만 움직이는 듯 했더니 후공정까지 골고루 오늘 움직입니다. CXL 키워드까지 강하게 움직이는 오후거든요. 이지은 대표님, 워낙 강하게 탄력성을 보이는 소부장단이 많습니다. 투톱의 흐름을 놓쳤다면 여전히 기회 있습니까? 그 전에 오늘 오후의 접근 전략은 어떻게 가져갈까요? 일단 시장이 증설 쪽에 굉장히 좀 기대를 하는 모습이고 생각보다 소부장 기업들이 최근에 시세가 굉장히 좀 강하게 나왔는데 3분기 실적이 살짝 미스가 났고 4분기 실적을 이제 보기도 전에 일단 증설 쪽으로의 이제 모멘텀에 좀 더 기대를 하는 쪽이 큰 것 같습니다. 오늘 또 코리아 서키트가 굉장히 목표 주가 82,000원 목표 주가 제시하는 또 증권사 리포트가 발간이 되면서 전체적으로 기판주들을 좀 끌고 가주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뭐 기판뿐만 아니라 지금 모든 종목들이 올라간다 해도 특히 삼성전자 쪽으로의 이제 전공정 기업들 오늘 원익 IPS도 굉장히 강하고 테스도 정말 강하거든요. 그래서 전공정, 후공정 할 것 없이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연결고리가 있는 직접적인 수주에 대한 모멘텀을 갖고 있는 기업들은 굉장히 좀 시세가 강하게 이어지고 있고 마이크론도 이번에 싱가포르 공장을 또 인수한다는 소식이 추가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공장에 대한 인수 효과에 따른 또 소부장 기업들 이제 매출 쪽으로의 좀 확보될 수 있는 기업들이 같이 좀 연동돼서 사실 소부장뿐만 아니라 반도체는 그냥 눈 뜨고 일어나면 계속 우호적인 이슈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내일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잠깐은 세론으로 이어질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는 우상향 기조와 업황의 투자 사이클이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내일 실적 발표에서 이야기 나온 이후에는 좀 더 주가 탄력도 높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AI에 조금 더 뻗어나가서 인프라 쪽 이야기도 해보도록 할게요. 실적한다면 변압기 쪽 이야기 최근에 저희 많이 했죠. 3대장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가져갈 수 있을까요? LS 일렉트릭에 대해 저는 증권사의 긍정적인 시각까지 오늘 정말 많이 공유가 됐더라고요. 어디까지 우상향할까요? 효성 쪽으로 시선을 지금은 옮겨야 되는 걸까요? 종목 중심으로 좀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 대표님, 변압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 유효하게 가져갈 수 있을까요? 아직도 룸 남아있는지 먼저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AI를 통해서 돈을 벌고 있는 쪽, 물론 기대감 자체가 계속 확산이 되는 모습이지만 확실하게 돈을 버는 쪽은 반도체와 전력 설비 이러한 부분이 나오고 있고 이미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죠. 작년에 사상 최대 매출, 사상 최대 영업이익, 사상 최대 영업이익률까지 트리플 크라운을 달성을 했고 이러한 기조가 수주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올해까지도 계속 이어질 것이다 하는 부분이 나오고 있죠. 초과압 변압기를 제조를 하고 있는 HD 현대 일렉트릭,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미 2028년까지 수주 잔고를 이미 다 쌓아놓은 상황이고 29년 수주를 선별적으로 받고 있고 관세를 고객사 쪽으로 다 전가를 시키는 모습이 나오고 있죠. 올해 PER 자체가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가 33배, LS 일렉트릭이 대략 35배 그리고 효성 중공업 같은 경우가 31배에서 32배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 나타나면서 3사 모두 지금 30배가 넘어가는 상황인데 최근에 PER 밸류에이션이 올해가 아니라 내년 실적 기준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게 본다면 현대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7배 전후 그리고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는 26배 그리고 효성 중공업은 23배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이런 것들을 지 번호바와 비교를 해서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살펴보게 되면 최소한 내년도 27년 밸류에이션 자체가 30배까지는 충분히 가져야 된다. 그렇게 본다면 현 시점에 많이 올랐다고 생각을 하지만 올라갈 수 있는 룸 자체는 더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3사 외에도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하자면 AI 데이터 센터형 특수 변압기 쪽을 하고 있는 사일전기가 지금 PER 20배 언더에서 유일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이쪽 같은 경우가 오히려 밸류에이션 룸 자체를 확 좁힐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 신고가 간 종목이 LS 일렉트릭 그리고 효성중공업 따라갔고 그 다음 차례가 HD 현대 일렉트릭이 신고가 가는 모습 나오게 된다면 마지막 차례로 사일전기 이러한 종목들이 움직이지 않을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덜 오른 쪽도 있다라는 이야기까지 해주셨습니다. 실적 중심으로 저희 이야기 풀어가고 있는데 조금 전에 기아의 실적 나왔네요. 한번 어떻게 움직이는지 체크 한번 같이 해보도록 할까요? 여전히 하락권이긴 합니다. 자, 먼저 기아의 지난 4분기 매출 볼까요? 전년 대비로 했을 때는 3.5%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분기별로 봤을 때는 28조 원대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분기별로 봤을 때 영업이익을 확인해 볼까요? 전년 대비로 했을 때 32%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도 볼까요? 매출은 어떻게 나왔을까요? 114조 원대로 확인이 됐습니다. 전년 대비 6.2%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매출은 6.2% 증가했는데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28% 감소한 수치네요. 영업이익률은 8%로 집계됐다라는 점까지 언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전히 하락권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어요. 콩콜 중요하겠죠? 20분 뒤에 시작한다라는 점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아 여전히 하락권이라는 점까지 한 번 더 언급을 드리고요. 그러면 저희 전력 기기 쪽 이야기를 마쳤죠. 그러면 조금 더 뻗어 나가서 통신 장비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워낙 강하게 인프라 쪽의 에너지가 확인이 되고 있어서요. 조금 더 봐도 될지 이 부분은 이재훈 대표님께 답변 부탁드려보도록 할게요. 주파수 경매만 봤잖아요. 그게 아니라 데이터 센터 여러 가지 AI 모멘텀으로 갈 수 있는 틈 있나요? 여기는 초입이라고 지금 봐도 될지 이야기 들려주시죠. 최근에 통신 장비들 보면 조용조용히 그래도 시세를 계속적으로 좀 이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통신 장비 쪽이 조용히 이렇게 올라온 이유를 보면 미국의 주파수 경매 이야기가 나온 지는 좀 시간이 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한 모멘텀을 깔고 가는 가운데 추가적으로 뭐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를 하고 결국에는 뭐 AI 시장이 도래를 하고 클라우드 서비스 같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해서 기술 발전이 이루어지면 이루어질수록 통신 장비 쪽은 같이 수혜적인 측면과 같이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흐름들을 가져가고 있고 대표적으로 예전으로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했을 때 지금 중국 쪽에 대한 견제 흐름 속에서 우리가 화웨이 쪽을 또 이제 뭐 퇴출하는 흐름들 여기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반사수혜적인 부분들을 이뤄나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요즘에 다시 한번 재조명을 좀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결국에는 지금 뭐 AI 시장이 굉장히 이제 앞으로 집약적으로 발전을 하고 뭐 자율주행 시대가 도래를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같이 연동돼서 기술 발전과 같이 가야 되는 흐름 속에서 통신 장비가 인프라 쪽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야 되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생각보다 좀 늦게 갔던 대표 섹터가 아닐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추가적인 상방에 대한 룸은 좀 열려져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요즘에 뭐 솔리드라던가 그리고 RFHIC 이런 종목들 흐름들 좋은데 저는 지금도 긍정적인 시각으로 좀 한번 열어봐도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여전히 조금 더 볼 수 있는 틈에 대한 이야기까지 저희 AI 뻗어 나가서 해봤습니다. 자, LG 디스플레이도 조금 전에 실적이 나왔네요. 분주하게 오늘 오후는 움직이네요.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흑자 전환이 가능했을지 이 부분에 포커스 많이 맞추시면서 보셨을 겁니다. 어떻게 오늘 나왔을까요? 5천억 원대의 흑자 전환을 한 것으로 일단은 연간으로 봤을 때는 확인이 되네요. 4분기 매출액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8% 감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가운데 주가는 계속 1.6% 하락권에 머물고 있는데요. 분기 기준으로 봤을 때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00%대 늘어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지난 해로 봤을 때는 영업이익이 어떻게 됐을지가 가장 관건일 텐데요. 일단 매출액가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 3% 줄어든 것으로 확인이 됐지만 4년 만에 흑자 헤드라인은 달고 있습니다. 5,170억 원 연간 기준으로는 지난해 영업이익 달성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점 안내를 좀 해드립니다. LG 디스플레이 그러나 현재는 12,000원 구간에서 움직임 나타나고 있네요. 조금 더 흐름이 강하게 나오는지 저희와 함께 체크는 필요할 듯합니다. 실적까지 분주하게 전해드렸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키워드에 대한 분석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과의 시간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이재은 대표, 박창윤 대표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